혹시 평소처럼 건강을 위해 녹차를 마시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녹차 속 성분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간효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녹차와 말차가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타이밍, 섭취법,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식사 후에 늘 녹차를 마셨습니다. 속이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평소보다 올라가 있더군요. 녹차 속 주요 성분인 EGCG는 대표적인 카테킨 항산화 물질로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돕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마시거나 카페인이 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간세포의 대사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GCG는 체내에서 지방산 대사를 조절하고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타이밍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식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마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EGCG의 효능을 살리려면 식후 30분 혹은 간단한 간식 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간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커집니다. 저는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말차를 마셨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더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속이 쓰리고 오후엔 유난히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차의 카페인과 카테킨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간에서의 해독 효소 반응을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 피로와 위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공복 섭취는 간의 부담을 높이고 피로물질인 젖산과 암모니아가 분해되기 전에 체내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효소가 비활성화된 아침 시간대에는 카페인이 신경계 자극을 일으켜 간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피로와 어지러움은 간 에너지 대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보다는 오전 간식 후 혹은 점심 직후 1시간 이내가 가장 안정적인 섭취 타이밍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간보호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점심 후마다 말차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만 2달쯤 지나자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다시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녹차나 말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녹차의 카테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약물 대사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는 EGCG 같은 항산화 성분도 대사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추출물이나 진하게 우린 녹차는 간효소의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회복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 잔 이하, 연하게 우린 차를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보조제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시점을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간 건강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녹차를 드실 때는 제품의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농축 추출물이나 카페인이 많은 제품은 간보호제나 다른 보조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 대신 말차 라테를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카페인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차는 찻잎 전체를 갈아 만든 형태라서 일반 녹차보다 엽록소와 태아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태아닌은 간의 글루타치온 효소를 활성화시켜 해독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엽록소는 간에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을 안정화시켜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즉 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미세한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의 조합이 간효소 반응을 도와주는 천연 보조제인 셈입니다. 저는 요즘 식사 후 1시간쯤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전보다 피로감이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최근 검사에서 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녹차는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오후 늦게보다는 점심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 두부나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녹차 속 폴리페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철분이 많은 시금치나 간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녹차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진하게 우리기보다는 7,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분 내외로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테킨이 안정적으로 추출되고 간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간이 약할 때 좋은 대체차 추천. 간이 예민하거나 위가 약한 분이라면 녹차 대신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각각 항산화와 대사 보조 효과가 있어 간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풍부해 간과 신장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보리차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대체차입니다. 둘째, 냉녹차보다 따뜻한 차가 간효소에 좋은 이유. 많은 분들이 여름엔 시원한 녹차를 즐기시지만 간 효소는 체온이 안정된 상태에서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차가운 음료는 간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여 효소 반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로 마시면 간세포의 대사 활동이 균형을 유지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온에서 오랜 시간 우린 냉녹차는 카테킨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예민한 분이라면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닙니다. 하루 한 잔의 차 습관, 그 타이밍을 아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 루틴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귀 기울여 보세요. 건강은 늘 그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언제 녹차나 말차를 즐겨 드시나요? 공복에 마셔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나 마신 후 피로가 줄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